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4일 화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일제히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세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3년 9개월 만에 장중 3,100포인트를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1개월 만에 800선을 웃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외적인 리스크보다는 대내적인 이슈가 더욱더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마켓 A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그림은요. 유가증권 시장이 3,100선을 돌파한 그 순간 저희가 캡처를 했습니다. 시장이 3,100, 저희가 이달 초에 2,800선 드디어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한 달도 채 달지 않는 시점에 3,100선까지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의 힘이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중동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안도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은 3년 9개월 만에 강한 상승부를 이어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뿐만 아니라요. 코스닥 역시나 11개월 만에 장중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가는 장세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상승 동력이 중소형 개별주까지도 퍼지고 있는 모습.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로 우상향으로 향하고 있는 게 이렇게 지수단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주요국의 주식시장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한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격차가 벌어졌을 듯한데요. 25.9%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거의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당당하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의 5조가량의 순매수가 유입된 가운데 이번 달만 15거래일 중에 13거래일 동안 지수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덕분이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허니문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시장이 더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증시의 대기자금이라고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65조를 돌파하면서 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한 호재거리가 나타난다면 당장이라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탁금이 3년 이내 최고라는 것이죠. NH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면 유가증권 시장 3,6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과연 시장의 움직임이 그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힘은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허니문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35조가량의 돈이 나갔었을 때가 코로나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때를 보게 된다면 수익률 같은 측면에서는 오히려 하락을 했거나 보합권이고요. 그 위에 코로나 대응으로 12조가량이 들어갔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의 상승력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계속해서 코로나 시국이 이어진 다음에 가장 큰 돈을 풀었었던 59조 2022년에는 오히려 양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여러 가지 악재가 혼자하면서 10% 두 자릿대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30조가량의 돈풀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3,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시장과 다른 점을 보게 된다면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대형주 중심 유가증권 시장을 중심으로 지수가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런데 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더 갈 것이냐에 사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우리 시장의 상관관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도체 재고 확보라는 동력이 형성이 됐고 여기에다가 신정부 출범, 추경에 대한 기대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유동성 랠리가 합쳐지면서 시장이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25년의 EPS 전망치랑
시장 26년의 EPS 전망치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EPS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는데 이게 실적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긴 합니다. 25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를 선주문했던 효과가 이렇게 곡선을 우상향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주장인데요. 26년에는 EPS가 하향 전환 중이고 언제든지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실적이 잘 나올 섹터와 업종 종목을 무엇보다 잘 엄선하는 게 중요해진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섹터,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될까요? 오늘은요, 각 섹터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분석을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 과연 고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좀 저점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할인율을 보게 된다면 10.4%였습니다. 시장의 평균 할인율과 대비했을 때 훨씬 더 할인폭이 컸었던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유가증권 시장이 3,000포인트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2019년 이후에 평균 할인율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할인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 0.2배고요. PBR은 0.95배, 그리고 할인율이 8.9%이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상방은 열려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과열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주장에 또 이러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섹터별로 봤을 때 스타일적으로 나눠봤을 때 어떠한 것을 좀 봐야 될까요? 지금 평균보다 할인율이 높은 게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형 가치주 그리고 대형 성장주, 소형 성장주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고배당주는 지금 평균치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변동성 관련 종목들은 평균치를 웃도는 할인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장 대비 아직은 안 오르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소형 가치주와 대소형 그리고 성장주, 저변동성 관련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우리나라 시장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코스피의 상단을요,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높여잡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3,400, 그리고 KB는 3,240, 지금 다 3,100은 무조건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NH 같은 경우는 지금 3,600까지도 내년 상반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체크해 봐야 되고요. 정책의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또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시장이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었던 건 외국인의 힘이었고요. 개인의 자금력이 아직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개인의 매수세까지 들어온다면 시장의 상방은 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일본처럼 정책과 수급이 결합하게 된다면 3,530까지는 평균적으로 웃돌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이 중간 기착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을 줄일 수 있는 건 바로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기대감을 이렇게 쏠리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덕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5천 특위가 출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주들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형 밸류업 사이클이 이제 시작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5천 포인트를 향해 성큼 다가갈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네이컷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 중동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7%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 넘는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이 유의미한 지지선을 터치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중 흐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확실히 오전보다 오후장에 힘이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3,1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해냈는데요. 무려 3년 9개월 만에 돌파했다라는 소식들 들어오면서 오늘 강한 기대감들, 앞으로 상방이 얼만큼 열려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100포인트를 조금 하회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800포인트를 돌파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보다는 오후에 조금 더 힘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고점은 801포인트, 현재는 800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의 이 공통적인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왔다라는 점인데요.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외국인은 3,100억 원 이상 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도 2,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1조 4천억 원 가까이 담아내던 개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5,400억 원 매도 우위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은 오늘 차익 실현 들어가면서 1,8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정말 강합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6만 전자를 올라선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8만 원 선까지 올라섰다가 현재는 27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2차 전지도 흐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이후에 현재는 약부하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2.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정말 강합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3%대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흐름 좋다라는 점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는 2.6% 하락세, 또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인선에 따라서 로봇주들 어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제주반도체입니다. 이 제주반도체가 미국의 양자개발 컨소시엄과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 붙으면서 오늘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의 양자개발 컨소시엄에는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 방한하는 일정에서 이 제주반도체를 좀 만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17%대 급등 흐름 이어가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 달린 상황이고요. 현재 12% 가까이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오늘 금융주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코스피 5천 특위를 출범했다라는 소식에 상법 개정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시선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2% 가까이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14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오늘 칩셋 미디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폭등을 했죠. 장중에 10%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주말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들 시장에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임 크게 나오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4.6%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18,000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앵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 3,100포인트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러한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또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 그리고 오후장으로서 탄력이 더욱더 좋은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형주의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말해주시죠. 요즘 보면 네.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저는 카카오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적이 개선되고 정책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다들 알고 있는 종목들은 다 고점 저항선 부분까지도 올라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강볍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쉬었다 갈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저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을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3,000을 돌파하자마자 3,100까지 쉬지 않고도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을 최근에 상승으로 이끌었던 건 외국인의 매수세 덕분이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특히나 반도체 많이 사고 있고 네. 원전도 좀 강하게 담고 있는데 이러한 섹터나 수급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보면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환율이 지금 1,350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업종들이 회복하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외국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연준의 금리 인하 완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누군가는 뭐 어떻게 보면 동결이나 이런 부분이 됐다라고 해서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을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섹터 그리고 조방원 쪽으로 계속적인 수급 섹터가 들어왔다라고 본다면 이쪽에서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간다면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섹터들까지도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고점에는 조금 수급이 이동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디가 고점이에요? 네. 지금은 어디를 고점을 논하기는 좀 쉽지 네.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 원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30만 원까지도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시세 탄력을 한번 받으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점을 논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과거의 고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보면서 그 가격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뽑으신 지금 가장 유망한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무난한 섹터는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네. 저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요? 반도체가 오. 좀 유망하게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원전, 로봇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 이쪽은 계속적으로 더 수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 로봇 같은 경우는 약간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다들 알다시피 이 AI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는 모습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 이쪽 섹터들이 좀 더 유망 있게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유망하다라고 하면서 SK 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시총 200조 돌파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지금 28만 원도 돌파를 한 모습인데 반도체 상승 랠리의 초입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초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AI 반도체 쪽뿐만 네. 아니라 이제는 D램 가격까지도 상승하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호황이나 랠리,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사이클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SK 하이닉스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레거식 쪽, D램 쪽 가격 반등이 올라가주면서 이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의 랠리는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지만 반도체 랠리가 더 올라가려고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좀 보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삼성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삼성이 어쨌든 뭐 가격 상승도 상승이지만
있지만 환율적인 측면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괜찮았던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환율 안정화가 들어가게 된다면 실적이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네.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디램의 재고나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환율이 올라갔던 거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벤트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1,450원 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정도인가? 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그런 이슈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구조적인 부분, 디램 가격 인상, 그리고 재고가 없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 이야기 해주시니까요. 2차 전지가 네,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한동안 이 시장이 잘 가도 계속해서 소외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을 이끄는 섹터 두 섹터라고 하면 2차 전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소식 덕분인 것 같은데 2차 전지 이제 바닥을 딛고 반등한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해도 될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바닥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책 모멘텀이란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후 에너지부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나오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사업이나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도 지금은 많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후 에너지부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언급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요즘 트렌드가 정책과 맞물렸을 때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 훈풍을 제대로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많이 바닥권까지 왔다. 그리고 오늘 장의 상승 랠리는 어떻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남들 다 오를 때 안 오르면은 이제는 이 종목도 진짜 소외된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맞아요. 있지만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나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부 정책과 호재가 맞물릴 경우에는 2차 전지에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셔서 시장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가 2차 전지 역시나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부 정책 수혜 관련된 기업들 하반기까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책 관련해가지고 언급만 나오는 부분인데 진짜 정책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정책 자금이 실행이 되고 거기서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종목별 차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는 뭐 AI가 좋다, 로봇이 좋다 하면은 전체적인 섹터들이 올라갔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정책 자금에서 누가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거기서 이제 분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 관련해가지고는 하반기까지도 더욱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산업군과 엮여 있는 종목들도 잘 갔는데 최근 6월 들어서 정부 인선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정부 인선에 뭐 장관이 되신다던가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셨던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하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도 있고 LG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인선과 관련된 기업들 어쨌든 그 분들이 잘 아는 곳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계속 이어질까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인성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AI 수석이 임명되면서 네. 네이버가 상승했던 모습도 나왔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카카오가 더 많이 올랐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성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책 모멘텀과 회사의 방향성과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질 때 더 큰 상승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선, 내가 이쪽 출신이다라고 해서 무작정 그쪽 섹터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 회사를 더 언급을 할 수도 있고 더 밀어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크게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LG 쪽이 어떻게 보면 과기부 장관이 후보가 되면서 네. LG 관련 로봇주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 보면은 또 약한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종목이 대장주가 될 거야 이러는 것보다는 그 섹터에서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준비했던 기업들 거기서 더 빚을 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성 관련주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 테마주들 할 때도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인맥주보다는 저는 정책의 방향성과 맞는 기업들을 알짜배기 회사들을 조금 더 찾으면서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알짜배기 종목이 뭔지도 궁금한데 우선 그 종목을 선별할 때 2분기 실적을 보고 접근해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은 기업들도 많을 것 같다. 뭐 특히나 미리 그런 트럼프 관세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구입을 했던 그런 섹터라든가 이런 게 2분기에는 많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증시 그렇다면 괜찮을지 그럼 괜찮은 업종이 일단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분기 쪽 가면은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트럼프가 관련해가지고 관세 정책이나 중국의 수요 부진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화학, 철강 이런 쪽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좋아질 쪽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그리고 방산, 조선 그리고 화장품 쪽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실적 모멘텀이나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호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실적 우려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 더 악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따라서 기업들의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누가 뭐래도 다 AI 쪽, 반도체, 전자, 네.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쪽, 그리고 정책 관련해가지고 인프라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기술력, 그리고 수급, 정책, 요즘에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린다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인데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제치고 1등이 됐던 모습세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더 택했던 모습세 그리고 정책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AI 투자는 늘어나는 모습세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국내에 뭐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잘 가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이 종목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원전 관련해서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급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호한 모습세 정책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세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3박자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뭐 다들 알다시피 카카오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제일 잘 가고 있는 그룹주를 본다라고 보면 누가 뭐래도 카카오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이 세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제일 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건 지금은 카카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우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 시원한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술력과 수급 그리고 정책 이 3박자가 맞는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SK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주택 판매 지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주택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와 내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이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미국 주택 판매는 기존 주택 판매와 신규 주택 판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 주택 판매란 이미 지어진 집을 사고 파는 거래 건수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달 이 수치를 발표하는데 이 지표를 통해 현재 경기 상황을 최종적으로 파악하고 주택 판매, 금융에 관련된 소비자 지출의 변화를 보는 거죠. 기존 주택 판매는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시장 분위기를 읽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새로 지어진 신축 주택의 판매 건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지표는 건설 경기와 주택 수요, 그리고 미래 경기 전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행 지표로 활용되죠.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따로 보는 이유는 새로 짓는 집은 자재비나 공사비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많고 집을 짓는 과정에 건설업 같은 여러 산업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 중에서도 특히 건설 경기의 흐름을 따로 확인하려면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지표는 왜 중요할까요? 만약 주택 판매가 증가하면 가전, 가구, 인테리어, 금융 등 관련 산업도 같이 활기를 띱니다. 특히 미국처럼 소비 중심 경제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늘면 자연스럽게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죠. 반대로 주택 판매가 줄어들면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지표에 주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지표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로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주택 판매가 부진하면 미국 경기 둔화 우려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하게 되고 이는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금리 정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변화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조정을 고민하게 되니까요. 또 한국 수출 기업과 증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가계소득이 늘고 주택 구매가 늘어나면 가전, 자동차, 전자제품 등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데요. 반대로 소비가 위축되면 대한민국의 수출품 수요도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미국 주택 판매 동향은 금리, 환율, 수출, 투자 심리 등 여러 방면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요.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미국 주택 동향을 반드시 주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미국 상무부가 매월 말, 기존 주택 판매는 전미부동산협회가 매월 4번째 혹은 5번째 주에 발표하는데요.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면 저희가 발빠르게 분석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바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정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불확실성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트럼프는 평화의 시간이 왔다고 했는데요. 간밤에 이란이 보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14발을 발사했죠. 그런데 방공망으로 미사일이 모두 요격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고요. 또 공습 전에 미국에 미리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시장은 이를 이란 측에서 확전 의지가 없음으로 해석을 했고요. 미국 장 마감 전에 트럼프가 SNS 트루스 소셜의 게시글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줬습니다. 미리 알려준 이란에게 감사하다면서 더 이상의 증오는 없을 것이고 이란은 이제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 마감 후에 트럼프 대통령 또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죠. Congratulations world, it's time for peace 라면서 평화의 시간이 왔다. 양측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 세계가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를 경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란 측에서 먼저 12시간 휴전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12시간 이어서 휴전한 다음에 24시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종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란과 이스라엘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러한 중동발 리스크가 크게 떨어지면서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전쟁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유가 관련주, 해운주, 방산주까지 일제히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방산주 안에서는 LIG 넥스원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 이상 내리면서 55만 8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휴니드까지 2에서 3%대 조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빅텍의 주가도 8% 이상 밀리면서 4,2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시죠.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이러한 운행을 시도를 했는데 현지 시간 22일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범 운행을 시작한 건데요. 약 10대의 모델 Y 차량을 가동해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고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엇갈린 좀 평가가 나왔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일단 간밤에 8% 이상 급등 마감했죠. 이러한 로보택시의 성공적인 시작이다라면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자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대체적으로 내놨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댄 레비 애널리스트, 첫날의 서비스 대체로 무탈하게 진행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한 매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도 편안하고 안전한 경험이었다면서 직접 탑승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탑승자들의 올린 영상을 보면 차선이 좀 착오를 보이거나 과속을 하는 등의 일부 문제가 드러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첫날에 로보택시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에 대해서 미국 자동차 안전 규제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엇갈린 평가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게시를 했다라는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의 동반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직접적인 협력사로 알려져 있는 엔캠과 중앙 첨단 소재 주가가 크게 뛰고 있습니다. 엔캠의 경우에는 11% 이상 급등하면서 61,500원까지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13% 넘게 급등하면서 4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도 7%대 오름세, 2차 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도 2% 가까운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AI 본격 확장 나서는 정부입니다. AI의 확장, AI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새로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동기반 구현 사업에 사업자가 선정됐다라는 이슈였는데요. 해당 사업은요, 정부 부처 전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형 AI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총 규모 90억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달청이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삼성 SDS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삼성 SDS가 주관사로 참여하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참여하고요. 또 한국과 컴퓨터가 솔루션 공급사로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증권은 이를 두고 유동성 장세 쪽에서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등 글로벌 패러다임을 중심을 이끌어가는 종목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의료 AI 관련 섹터도 잘 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코어라인 소프트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메디컬 센터 AI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소식 전했는데 세계 최대 의료 복합단지 미국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 소재한 베일러 의과대학에 자체 AI 소프트웨어인 AView COPD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AView COPD의 경우에는 폐기능 정량 분석, 폐기능 예측 지표 등이 포함된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세 크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어라인 소프트 7%대 강세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요. 6,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의료 AI 관련주 안에서 로킷 헬스케어와 루닛의 흐름 돋보이고 있고요. 로킷 헬스케어는 5% 가까운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동반해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로봇과 두산 로보틱스 동반해서 10%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구간 65,300원에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치 기록하면서 업황 전체 회복 기대감 다시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 수출액 총액이 387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를 했고요. 반도체 쪽이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1%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88억 5,8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도 소폭의 오름세 포착이 됐고 선박 역시 47%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15억 7,8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직까지 미국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반도체 단가가 상승한 영향이다라고 관세청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K 반도체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은 아직도 낙관적입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7월, 8월을 기점으로 AI 수요의 기업 간 거래, B2B 확장에 대한 단서가 확인됐다면서 이 반도체 업종의 멀티플 상승 국면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코멘트 제시했고요.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단기적인 정책 노이즈로 인해서 과도한 주가 하락이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어제 나왔었던 미국의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그런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반도체 업종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체크하고 가시죠. 반도체주 안에서 제주반도체, ENF 테크놀로지 동반 12%의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 컨텍솔도 10% 이상 급등하면서 반도체주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연 눈에 띄는 것은 SK 하이닉스죠. 오늘 장중에 28만 3천 원까지 고점 높였고요. 7%대 오름세 현재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6%대 오름세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찾아본다라면 코스피에서는 단연코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7% 넘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표면적으로 뉴스가 나온 부분들은 청주의 7번째 반도체 후공정 시설을 짓는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7개의 PNT 시설을 확보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시설 규모에 대한 투자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상승과 최근에 삼성전자의 큰 폭의 상승이 제한됨으로써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의 비중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들도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더 확대시키는 모습들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고요. 앞으로의 좀 상승도 추가적으로 또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닥에서의 상승 특징주라고 본다라면 카카오 게임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 시장의 상승도 있겠습니다만 유독 큰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저항가에 좀 안착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콘솔 신작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내년부터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EPS 추정치가 기존 대비 22% 상향하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에 콘솔 게임인 대작인 크로노 오디세이가 또 1차 글로벌 비공개 베타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자만 100만 명에 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불어서 나타난다라면 4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놓여 있다는 점에서 오늘 좀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SK 하이닉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이 밖에 종가 베팅주로 볼 만한 종목,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낙폭과대가 있었던 종목으로서 삼성 SDI를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 SDI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런 이유로부터 이제 저점이 좀 잡혀져 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은 아직은 좀 어려운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SDI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전반적으로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배터리 관련된 종목보다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배터리 사업의 부진 속에서 ESS 영업이익률이 6%를 좀 기록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ESS 시장은 중국이 대부분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10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삼성 SDI가 좀 포함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동안의 하락은 좀 과도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중장기 투자로서 저점 매수는 좀 유효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종가 매수 기회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3,100선 안착을 다시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강한 장세 펼쳐지고 있는데요. 마감 전까지 꼭 살펴봐야 할 특징주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15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중동 갈등이 수가한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진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풍산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코스피 3,100선 돌파와 함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줄들도 일제히 흐름 좋고요. 딥마인드의 경우에는 상한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실적이 이제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그 다음에 뭐 오늘 이제 뉴스에는 뭐 유가 이제 안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가 이제 하락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나름대로 이제 한국전력이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가가 올랐을 때 한국전력이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LNG와 더 관련이 깊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몇 년 만에 이제 그 영업이익을 흑자 턴을했는데 올해 이제 그 흑자 폭을 굉장히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국전력의 지금 상승이 좀 크게 나오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24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뭐 8조 원이 넘죠. 8조 3,6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그 동안에 한국전력이 기록을 했던 적자를 감안을 하면 사실 이렇게 한 10년 이상은 벌어야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자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24년도에 8조 대 올해는 13조 원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6월 10일 날 이제 한국전력 차트 6월 10일 날 차트를 보면 음봉이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하는 차트가 그려지는데 그건 이제 연료비 이제 그 전기료를 이제 동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근데 급락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선거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기 좀 힘들었었죠. 근데 전기요금을 동결을 했는데 전기요금은 3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정해지거든요. 이제 앞선 3달 동안에 뭐 유연탄이라든가 LNG라든가 이런 연료비의 어떤 뭐 평균을 내서 올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아무튼 이번 달에 초에 결정된 건 이제 동결을 했는데 그러면 왜 한국전력이 오르고 있나요?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보통 식품주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품주들은 이 원재료비가 올라가면 가격을 올리고 원재료비는 떨어지면 이 갭을 갖고 수익을 내거든요. 지금 한국전력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9분기 연속 동결이라고 할 정도로 전기요금이 안 오르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이렇게 플랫하게 동결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갭으로 인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한국전력의 어떤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8조, 올해 1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유가 급락도 분위기는 뭐 오늘만 봤을 때는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한국전력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제
나름대로 배당주로서 매력이 좀 좋은 기업이었었는데 한 4년 동안 배당을 안 하다가 이제 작년에 배당을 했죠. 주당 배당액이 이제 213원으로 상당히 좀 약간 짠 편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어떤 이제 배당 성향이나 주당 배당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한국전력에서 주목하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너무 좋죠. 외국인들 수급이 3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전력 주가 흐름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파란색 선의 기관은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 좀 나선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다시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전환이 돼서 어떤 주가 흐름에 좀 한 몫을 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실 이렇게 거의 20% 가까이 오를 정도로 뭐 큰 모멘텀이 오늘 당장 생기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런 주가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충분하다라고 일단 뭐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적도 그렇고 배당까지 재료는 충분하다.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짚고 가야겠네요. 오늘 또 고점 다시 썼는데 네.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네, 코스피 3,000 넘었다라고 한 게 이제 엊그저께 같은데 3,100을 넘긴 어떤 최고의 주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 4월 달에 급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좀 다운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그에 맞춰서 좀 약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좀 염려감이 주가로 좀 표현됐었는데 일단 4월 달에 급락 후에 뭐 꾸준히 좀 저점 높이면서 다행히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대비해서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부러울 정도의 주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과거에 이제 뭐 불과 뭐 한두 달 전, 두세 달 전에 이제 하이닉스를 염려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H20 AI 가속기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HBM의 수요가 감소가 될 것이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HBM 쪽의 매출이 같이 동반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 뭐 앞서서 이제 뭐 반도체 수출 동향도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기후에 그쳤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이닉스가 앞서가긴 합니다만 원래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마이크론 주가죠. 전통적으로 거의 99% 이상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날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죠. 마이크론 네. 입장에서 3분기입니다. 발표가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 메모리 반도체들의 업황을 조금이나마 일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2분기 영업 전망치가 가장 중요한 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 회사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2분기 6월 달이 사실 1년 12달 중에 반도체 출하량이 가장 높은 달 중에 하나거든요. 이 6월 달 쪽에서 일단 환율이 좀 약간 내려왔다라는 것은 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하이닉스 2분기 시장에서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8조 8천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좀 넘기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1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뭐 20% 가까운 정도, 그 다음에 HBM 매출액이, 하이닉스 전체 매출액이 지금 현재 8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8조 8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HBM이 지금 7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HBM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도 네.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 실적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TSMC 실적이거든요. TSMC 실적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일단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이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은 하이닉스 실적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뭐 괜찮게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 뭐 실적만 갖고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증권사에서도 하이닉스 목표가를 계속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뭐 오르고 난 다음에 상향 조정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제도권에서 기관 쪽에서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과거에 하이닉스 고점 느낌도 주긴 합니다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딱 이 하이닉스 고점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주가도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은 그 어떤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적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줬던 하이닉스 주가 사실 외국인들이 다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도 굉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파란색 선의 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약간 처지는 매도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역시 또 외국인들과 함께 동시 순매수로 하이닉스 주가의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면 2분기 실적 일단은 그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이 실적의 연결 고리는 상당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 사실 오늘 너무 오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목표 주가도 계속 올리고 있고 위쪽 방향 계속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또 수급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26일 날 나올 마이크론의 실적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두 종목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포착해 주신 포착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 공략해 본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좀 바닥권에서 올라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전기. 네. 이유는 뭘까요? 자, 삼성전기의 매출 변화에서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사 매출, 계열사 매출, 이제 캡티브 매출이라고 부르는 게 과거 이제 삼성전자에는 40%가 넘었었거든요. 삼성전기가. 근데 지금 20%가 깨졌죠. 근데 이걸 삼성전기 측에서 설명을 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전장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캡티브 매출보다는 MLCC나 뭐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전장 쪽을 많이 키우고 있다. 그래서 캡티브 매출은 뭐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 물론 지금 뭐 유리 기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판,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이제 엔비디아가 그 가속기 만들 때 쓰는 칩의 기판은 종류 중에 하나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뭐 삼성전기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실 MLCC라고 봐야 되겠죠. MLCC의 상황을 지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제품을 나올 때 이제 사업 보고서, 이제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사업 보고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공장 가동률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공장 가동률이 뭐 1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100%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가동 시간 외에 더 어떤 야근이나 이런 것들로 공장을 이제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기 MLCC의 공장 가동률이 일단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가동률이 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00%까지는 아니고 한 88%까지 가동률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 이 MLCC에 대한 뭐 매출, 뭐 MLCC 매출로 결정이 되는 삼성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기존에 이제 뭐 휴대폰이나 뭐 PC나 이런 쪽이 들어가는 IT 제품 쪽은 지금 사실 다운 경향이 강하긴 합니다만 이제 서버라든가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MLCC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일본이나 이제 그 대만 기업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좀 했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일단 삼성전기 쪽에서 많이 좀 약간 그 매출 쪽에서 많이 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도 그 일본 기업들 뭐 이비덴이나 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었는데 그 침투력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좀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삼성전기가 사실 그 엔비디아보다도 AMD 가속기 쪽에 플립칩, 볼그레디 어레이가 기판이 좀 약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AMD가 엔비디아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그 MS 이제
마켓시어율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작년에 6%에서 올해 14%로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가속기, AI 가속기 칩의 시장을 잠식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AMD거든요. 얼마 전에 새로운 칩도 좀 내놨죠. 이것과 더불어서 삼성전기가 기판을 공급하는 업체가 AMD니까 이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기판은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그 테마성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유리 기판으로 인해서 SKC도 사실 얼마를 벌지, 시장이 얼마 전 개화가 될지, 기존의 실리콘이나 이런 기판들을 얼마나 대체를 할지 시장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만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 기판 때문에 삼성전기를 좋게 보고 매수를 한다. 이건 조금 약간 좀 빠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보고 가격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 대비해서 못 올랐다라기보다는 너무 못 올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삼성전기 주주분들은 지금 3,100이 넘어 있는 상황인데 너무 더 살짝 처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대비해서 시장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못 올라서 지금 답답한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시장보다 더 올라가면 되긴 하는 거니까 차트적으로는 바닥을 굉장히 많이 잡았고요.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기관 수급도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저가 매수에서 봤을 때 차트라든가 수급이라든가 모멘텀으로 삼박자가 모두 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가격 전략을 드리면 매수 가격은 그냥 현재 가격으로 한 13만 6천 원대 초반이면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좀 제 기준에서 한 16만 원 정도를 좀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손절가는 12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삼성전기로 봤습니다. 목표가 16만 원까지 또 전해주셨고요. 올해 쉬운 만큼 슈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통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증권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출범이 됐죠. 이런 영향일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3,100포인트 또 800포인트를 돌파해내는 모습인데요. 앞서 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증권주들도 상당수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한국금융지주 오늘 12%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또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5%에서 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금융지주도 3.2%대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오늘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시장에 이런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이 2차 전지도 소외받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간 많이 소외됐던 만큼 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간밤에 이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이 영향단에서도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오스틴에서 운영이 개시가 됐고요. 이런 영향에서 간밤에 이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10% 넘는 장중에 폭등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이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엔캔 같은 경우 11% 넘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이주 스페셜티 케미컬 8.6%대 강세, 그밖에 LNF,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까지 일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코스닥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자율주행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이미 시장에 진입한 웨이모라던가 이 바이두와 함께 앞으로 경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율주행주 관련해서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폴라리스 세원 오늘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북미 로보택시 전기차의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ICTK 같은 경우 8.9%대 강세, PS 일렉트로닉스, 넥스트 칩도 현재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김태훈의 업종 진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요,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는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콘텐츠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망 섹터로는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모멘텀을 저희가 집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콘텐츠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 대선 자금,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이제 지원을 해준 쪽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친구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 콘텐츠 쪽은 지금 이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책화되면서 이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시장에서 모두가 다 빨간색을 띠고 있는 이 장에서 내 종목이, 내가 투자한 종목이 파란색을 띠고 있다 하신다면, 아니면 내 계좌가 파란색을 띠고 있다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현금을 하시고 일단 현금을 드시고 새로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은 새롭게 시작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3,000P가 되고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800P를 찍었는데요.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시장이 재편돼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려면 과거와는 한번 단절하고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관련해서 사실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되게 많은 지원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여기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K-팝도 그렇고 K-드라마도 그렇고 K-무비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이 부분을 환급해 주거나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창작자들은 좀 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참신한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작품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로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K-컬처, 이 컨텐츠가 우리들 K-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이것들을 높여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K-드라마 속에서 비춰지는 한국인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그 여러 가지 상품들 이것들은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우리 한국 제품들을 온라인 쇼핑을 통해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해외에서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다양하게 해외에서 많이 팔리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관련 산업 정부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날개를 다릴 수 있을지 그 부분 나눠볼 텐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섹터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저희가 바라볼 만한 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뭐 제일 쉬운 건요. 네. 그 중국을 예로 든다면 우리가 이제 한알령을 갖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알령이 해제되면 가장 먼저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콘텐츠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많이 보는 K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떤 정치색이나 이런 것들이 넓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쉽고 이 작품 중에서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쌈지 엔터라는 게 있습니다. SAMG 엔터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 기업이 작년 4분기 때 흑자로 돌아서면서 올해 1분기 때는 바야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는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쌈지 엔터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 IP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MD, 지금 마케팅을 벌쳐주는데요. 우리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온 티니핑 그 아이템을 갖고 다른 빵이나 이런 포장지에 그 캐릭터를 삽입시키면서 거기서 일정 수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그 다른 산업과 콜라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SM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이런 쪽에서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 쌈지엔터의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죠. 이미 이번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63억과 57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실적 그 호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되면 쌈지엔터의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 주가가 60도 이상 각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쌈지엔터 같은 경우 매수가 85,000원, 이것도 지금보다 현재 좀 싼 가격이긴 하지만 이게 가격 조정을 좀 받는다면 이 정도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6천 원을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시장은 대세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은 이 테마주마다의 순환매가 일어날 때 가격 조정이랍니다. 그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가를 절대적으로 그 절대 가격으로 두지 마시고 시장 흐름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좀 뭐랄까 여유 있게 좀 가격을 보시면 충분히 싼 가격에 사시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매수가 85,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86,300원대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제시해드린 매수가보다는 조금 윗단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엔터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그다음 K-팝이죠. 네. K-팝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중국 얘기를 해드렸는데 하반기 때는 중국 얘기를 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도 이제 그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와서 에이펙을 이제 참여하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뭔가 선물과 따를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K-팝 아티스트들이 중국에 가서 5만 명 이상 나오는 대규모 스튜디움에서 큰 공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건 확실하게 이런 한알령이 해제했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하이브 같은 업체는 얼마 전에 중국의 텐센트라는 업체에다가 이 SM이라는 그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한 순식간에 SM의 2대 주주가 중국의 텐센트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텐센트하고 이 하이브하고 이 사업적으로 서로 협력 관계를 맺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이브가 좋은 기회를 잡으실 것이고 특히나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 BTS, 방탄소년단이 대부분 다 군대를 잘 갔다 와서 멋진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의 팀을 결성을 해서 하반기에 이제 그 공연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가장 큰 공연은 우리나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대규모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BTS 이 정도 그 월드 스타들이 와줘야만 중국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도시에 돈을 쏟기 때문에 각 지방성마다 우리나라 이 슈퍼스타들이 중국에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정부인 중국 중앙정부에서 오케이만 떨어지면 이 공연이 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그 공연 자체가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중국의 이름을 알리고 그 아티스트들이 중국 TV나 이런 출연하면서 광고를 찍게 됩니다. 그 광고 수익도 어마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런 엔터주들은 말 그대로 K-팝 관련된 엔터주들은 한 단계 그 수익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을 좀 보셔야 되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매수가는 3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40만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건 하반기 때 아직까지는 이 실적들이 좀 그렇게 뭐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먼저 좀 달려갔어요. 그래서 일부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짧게 좀 제시해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 분기마다 2분기 때 실적이 상반기 때 좋아지고 3분기 때 확실하게 중국이 한한령이 해제한다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 이 목표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9만 원을 짧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 가운데서는 하이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한 2.9%가량 상승하면서 31만 2천 원대 현재가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매수가 3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목표 주가 현재 40만 원 해주셨지만 앞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엔터주를 좀 딥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하반기에 더 괜찮은 종목들 많다라는 그런 포인트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이브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근데 중국 얘기하면은 SM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SM은 어떻게 보세요? SM은 이번에 네. 텐센트가 2대 주주 올라왔습니다. 텐센트가 중국에서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런 네. 엔터주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 아티스트들, 특히 자기가 주주로서 이익이 있는 SM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를 중국에 초대해서 그 공연을 할 때 가장 먼저 협조할 게 아마 텐센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2대 주주로 중국 관련된 기업이 있기 때문에 SM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다음으로는요. 시장 분위기랑은 또 조금 엇박자를 갖고 있는데 또 중국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게임 관련된 것 같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직원들 많이 줄이면서 비용을 많이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 1분기 실적이 아마 바닥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1분기 때 NC소프트의 주가가 실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한 45도 각도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아이온2가 이제 그 대작 게임으로 신작 게임이 나오는데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당장 요번에 중국에서 런칭하는 이 리니지 2M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작년 하반기 때 이제 그러니까 게임 이 판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중국에 진출하게 된 건데요. 그 리니지 2M이 말 그대로 중국 게이머들이 즐겨 하던 그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들의 오리지널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리니지 2가 수익을 올려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NC소프트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아이온2가 하반기에 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을 미치면서 이 NC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 기대감이 주가를 우상향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됐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매수가는 18만 원,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내에서 이 NC소프트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다른 게임 업체들보다 먼저 사업 구조조정을 했고 구조조정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금의 리니지처럼 오래된 게임을 갖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 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종목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NC소프트는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을 더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종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왜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신작 게임의 아이온2가 올 하반기에 오픈을 하는데 네, 그때는 그 실적이 내년에. 마케팅 게임, 마케팅 비용이 먼저 들어가는 아. 것이고 이거에 대한 수익은 내년에 집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년 회계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것이고 그 밀어 올려진 그 기대감은 실적이 숫자로서 분기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게임주도 근데 보통 실적 잘 나오면 잘 안 가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네. NC소프트는 이미 주가가 네.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 네. 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과금 체계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 다 반영이 돼서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오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는 향후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임 업체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오늘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AI를 뒤잇는 그러한 강력한 섹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훈 파트너와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기본 연봉 최대 32만 달러를 제시하며 부장 팀장급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미국 현지에서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를 위한 영업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법인은 파운드리 영업 사업 개발 디렉터 매니저, 고객 품질 신뢰성 시니어 매니저 등 3개 직무를 모집 중이다. 성과급 포함 시 총보수는 40만 달러를 넘길 수 있다. 국내보다 2배 높은 연봉을 제시한 이유는 적자가 누적된 파운드리 부문의 미국 내 고객 유치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의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며 TSMC 인텔 출신 마거릿 한 부사장을 영입해 영업을 총괄하고 있다. AI 수요 증가로 에이시크 채택이 늘고 있어 하반기 양산 예정인 이나노 공정위 수요를 확보하면 고객사 확대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선언 이후 뉴욕주가 약 15년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다. 뉴욕주와 WSJ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최근 북부 지역에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짓도록 공영전력청에 지시했으며 기존 원전 부진의 신규 원자로 건설도 검토 중이다. 뉴욕의 결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감축 필요성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정부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도 밝혔다. 현재 미국 원전은 전체 전력의 약 19%를 생산하며 신규 상업용 원자로는 1991년 이후 5기만 가동됐다.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형 원전의 수출 기회도 주목받고 있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훈 차장 두 분과 함께 마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3,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마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국 과장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 또 중동 지역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사실은 외국인의 매수가 어제는 이제 잠시 이탈하는 모습 보였고 어제 3,000포인트 이상에서 개인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일단 지속적으로 코스피가 초강세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매수의 러브콜을 받은 종목들은 이제 탑2 위주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탑2 위주로 매수가
뉴스가 들어왔고요. 실질적으로 하이닉스가 25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 기준이 대략 한 36조에서 40조 정도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총이 200조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룸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향후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향후에도 사실 주가가 다시 리레이팅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HBM 관련된 포에서 일단은 치고 나가는 형국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이닉스가 이제 HBM4로 나가면서 HBM3 부분에서 일단 수급적인 요인이 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도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향후에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위주로 수급적인 룸이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번에 나토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일단 방산주에 대한 내러티브가 일시적으로 좀 훼손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방산주 사실 오늘 좀 하락이 좀 깊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강하게 좀 나왔고요. 하지만 글로벌 재무장에 대한 그 한국 방산업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깊이가 사실 깊지 않고 기간 또한 길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앞에 두고 이익 전망치를 좀 높여가고 있는 섹터가 조선과 화장품인데 사실 오늘 조선 섹터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일단 상반기 수주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조선 섹터에 좀 있었는데 사실 27년까지 이익 성장이 확보되어 있는 조선 섹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좀 과한 우려가 상반기에 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비율을 지금이라도 조금 정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당분간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대형주 주도 위주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조선,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까지 골고루 좋은 섹터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원 차장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아침부터 참 기분 좋게 편안하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에는 SK 하이닉스가 7% 이상 올라가는 걸 보면서 시장이 강하기는 정말 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영향력 있는 변수들이 있었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정 부분 사라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7월에 미국 FRB의 부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 발언, 거기에 유가가 전일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장 초반부터 당연히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었고 코스피, 코스닥, 거기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현물할 것 없이 모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콜옵션도 오늘 장중에 40억 이상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장중에는 특별한 조정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았나 그리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정말 지금 좋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제 D램에 대한 재고 소지는 정상화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2분기 때 기대가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한번 불기둥을 강하게 뿜는다면 시장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3,100포인트에서 완전히 안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는 오늘은 로봇과 자율주행이 강했습니다. 어제 미국 테슬라가 8% 이상 올라가는 건 로봇택시에 대한 공개 그리고 상용화 이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로봇과 자율주행 거기에 동력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2차 전지 쪽까지 모두 흐름이 좋았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기존의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장롱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여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상용화가 되는 그러한 시점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유주행과 관련된 기술력은 앞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진보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농후하다는 것.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모두 배제하고요. AI라고 하는 한 가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결국에는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로봇만큼 이러한 AI 시스템이 잘 정립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드웨어는 로봇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당분간 이렇게 좋다는 거. 물론 아쉬운 건 있습니다. 로봇 섹터가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좀 안 나오죠.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2분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분기, 3분기 계속 안 나옵니다. 네. 이제 모멘텀은 로봇 쪽은 우선은 실적이 딱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나오면 추후 기대가치 혹은 기대감 그 모든 것을 반영할지라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오를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코스피 3,100포인트, 사실상 3,300포인트까지는 역시나 열어두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 드리면서 하루 이틀 시장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 계속해서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코스피가 3,100선 넘어서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 허니문 랠리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거래 대금도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중동의 갈등이 소강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금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돌아온 외국인 매수세로 코스피 장중 3,105선 넘으면서 연고점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현재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9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는 코스피 지수 3,102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1개월 만에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장중에 801포인트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3%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시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에서 3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은 6천억 원의 매도 우위로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이 2천억 원 이상의 매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4%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6만 400원에 거래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6월 24일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장 초보다 마감의 힘이 더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중에 3,100포인트 터치한 후에 이탈했던 시장, 다시금 장 막판으로 들어갈수록 힘을 더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지금 초록색으로 마감을 한 종목들이 상승 마감이고요. 빨간색으로 마감한 게 하락한 종목들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빨간 색깔 하락한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방산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될 기미가 보이자 오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는 차익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이외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4% 이상 강한 상승, SK하이닉스도 7%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2차 전지의 힘도 좋았습니다. LG엔솔이 2%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줬고 오늘 금융주 지주사들도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코스피 5천 특위가 출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주사와 금융사들에게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나 오늘도 4% 이상의 상승력 보여줬고요. 네이버가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게임주 일부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바이오주들이 시장 대비 약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면서 이로 인해 전반적인 종목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부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도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2%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 중에 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2차 전지가 강력하게 지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이 6%, 에코프로가 무려 14%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로봇 관련 기업들 시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제조업과 전자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상승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엔터주들 역시나 오늘 지수의 상승 대비는 상승폭이 다소 미흡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 고른 상승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전일 강한 상승 보였던 위메이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터치해준 유가증권 시장, 장 막판에 계속해서 힘을 내주면서 3,100선 웃돌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2.9% 넘는 강한 상승으로 3,103포인트까지 올라선 시장이고요. 코스피 200은 3%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도 역시나 대형주의 상승력이 시장을 이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코스닥 역시나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도 2% 넘는 상승 800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할 때 우리 시장의 수급 주체가 되어주는 게 최근에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4,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낸 외국인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성향이 강한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 담아냈던 물량을 일부 좀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6천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1,700억 원 그리고 6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집계가 됐고요. 개인이 2,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다소 엇갈린 움직임이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매도를 선택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장 막판까지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6만 전자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4.3%가량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오늘 강한 시세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7% 이상의 상승력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200조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아래꼬리 달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상승 전환 성공하면서 1.2% 100만 원 선 다시금 황제주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LG 엔솔도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 터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의 상승력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시가총액 5위권을 지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0.4% 소폭의 상승이었고요. 현대차가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량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20만 6천 원 선 터치했고요. KB금융의 상승력이 눈에 띕니다. 오늘 7위까지 올라섰는데 4%가량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5천 특위 출범으로 인해서 오늘 은행주들 강했다는 점, 증권주들 상승력 눈에 띄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인 HD현대중공업이 오늘 6.9% 강한 상승 나왔고요. 방산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알테오젠이 2%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장 막판까지 강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10만 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인 테라퓨틱스가 지금 유럽에서 지금 임상과 관련돼서 좀 발목을 잡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시장에서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서 HLB가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강했습니다. 3%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저희 오늘 외환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최진호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환율 동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금일 달러 환율은 개장가 대비 한 9원 정도 내려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서선지에서 달러 환율의 상승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새벽 런던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1,380원까지 넘어가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개장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를 하면서 달러 지수가 다시 98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연동되면서 달러 환율이 역시 여기 NDF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낮아졌고요. 그래서 금일 아침 달러 환율은 1,369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장중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한 3천억 가까이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달러 환율 하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이 이제 장중에는 1,359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레벨을 낮추는 데에는 속도가 약간 더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그 휴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제 휴전 관련된 소식이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서만 들려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합의 발표라든지 또는 핵 프로그램 관련한 그런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중론도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건에서 보자면 달러 환율을 최근에 이끌어온 그런 요인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를 손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한두 달간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빠른 반등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 번쯤은 이제 속도 조절 구간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마 달러 환율이 레벨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조금 속도가 한 번은 더디게 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중동 리스크가 좀 다소 해소되어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환율적인 측면 하단이 조금 더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는지 상당히 더 열려있다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연구원님? 일단은 중동 리스크가 좀 일단락되면서 당분간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달러 환율의 이제 방향성 자체는 이제 하락 쪽으로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통화 정책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지난주 6월 FOMC에서 있었던 그 내용 중에서 파월 의장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새벽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파월 의장의 신중론에 반기를 드는 그런 입장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이제 미셸 보먼 부의장의 발언입니다. 보먼 부의장이 이제 체코 중앙은행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발언한 내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재화 가격에만 국한되거나 소비 둔화가 노동시장 악화로 번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보인다면 다음 회의, 그러니까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불과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관세 영향이 이제 반영된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파월 의장의 신중론과는 약간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연준 위원들 간에도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그런 판단,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오늘과 내일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의회 출석 발언을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난주 FOMC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보다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서게 된다면 금융시장은 이제 7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그러니까 즉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이제 1,350원대 이제 안착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레벨이 더 추가적으로 낮아지고 그 레벨에 완전히 안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국내 펀더멘탈 개선,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개선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현재 레벨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안착을 한다라기보다는 하반 경직의 잠깐은 이제 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중동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에 연준의 발언에 촉각을 좀 곤두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3,100, 코스닥 800선 위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김경욱 과장께서는 어떤 포인트 잡고 가실 예정입니까?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던 이제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가 이제 시장의 화두인데 사실 이번에 나토에 의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관련된 증액 부분이 좀 있었고 이런 부분은 오늘 반영하지 못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산주들의 조정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면 사실은 또 반등이 나올 자리가 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사실 단순한 주가 상승보다는 사실 중장기 수요 확대를 반영한 구조적 리레이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승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객장에서 있으면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섹터 전체의 수급적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일단 개별적인 재료에 의해서 바이오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GSK 딜 이후에 사실은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사실 BBB 셔틀 플랫폼이 아밀레이드 베타와 그리고 타우 기전으로는 이번 딜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 기술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현재 자리라면 기술적으로도 매우 러프한 자리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상원에서 지난 의회에서 이제 법안으로 제정되지 못했던 생물보안법 관련된 재발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사실 미국과 중국의 제약바이오 패권 전쟁에서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 한국의 CDMO 업체 정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에스티판 같은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중국발 반사수혜를 얻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사실 AI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한 성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LG CNS라든지 삼성 SDS 같은 SI 업체들 주가 상승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이런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네. 이 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청훈 차장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가는 조금 떨어뜨리고요. 장 초반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대량 매도하고 풋을 매수했고 선물 쪽은 던졌는데 개인이 이걸 또 다 샀어요. 그렇게 되면 시가는 조금 떨어뜨리고 장 초반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이걸 또 다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저점이 최대한 어느 정도 시점에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뒤에 가급적이면 내일 또 강하게 한번 종목을 매수하는 것. 그것 또한 진행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강력 매수해볼 만한 그런 여건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경욱 과장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삼성 SDS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일단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새로운 정부의 큰 그림이 사실 AI와 클라우드 중심의 성장이고 사실 어제 범정부 초고대 공통기반 구현 사업에 이제 삼성 SDS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삼성이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가장 우선이 IT 인프라 구축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SDS 위주로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간다면 일단 카카오페이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삼성페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가에서 스테이블 관련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삼성 SDS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하반기 삼성 SDS의 동탄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사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일봉상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기는 하지만 월봉상으로 보시면 상승 초입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 라인은 15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25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청훈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 관심 두고 계실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역시나 화장품입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그리고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쉬운 게 1분기와 2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양상보다는 오히려 올해 2분기에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대략 2% 감소한 1,415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 수준 감소한 16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 국내 법인에서의 일회성 상여금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제거된다면 기업 실적이 역시 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영업을 기반으로 창출해내는 실적이 아닌 이런 일회성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적어도 지금 주가 흐름은 그렇게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외 법인, 특히 미국에 있는 인그루드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의 실적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 대략 68%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상여금을 제외한 실적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코스메카 코리아도 결국에는 실적은 턴을 할 것이고 올해 2분기가 넘어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게 점진적으로 지금 주가에 묻어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올해 5월 저점을 대략 4만 원대 내외에서 모두 기록한 이후로 한 번도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대략 8만 원,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목표가 8만 원까지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장 시장 한마디 요청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외국인에 의한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에 동참하자 이렇게 좀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에 동참하자. 차장님께서는요? 네, 바죽지세 조정은 곧 기회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는 강력한 기세를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내일장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